이번에 좀 촘촘히했다는 좀 느낌이 드는 게 그 예외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놨어요. 뭐 핵심 내용은 어쨌든 대출 관련해서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이죠. 지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매가 들어가요.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 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4월 1일 날 10시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하나 났어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그리고 사업자 대출 전면 점검해서 두 개를 테마로 해서 발표를 했네요. 총량 관리를 1.5%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정책 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행합니다. 4월 17일 실행이고요. 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임대사업자가 개인하고 법인, 매매사업자가 또 빠져 있어요. 주택 보유 산정 시 제외 및 만기 연장 제외하는 예외 인정하는 것이 한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됐거나 어린이집 문화재거나 아니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 상속, 채권 보존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예외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번에 좀 촘촘히했다는 좀 느낌이 드는 게 그 예외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놨어요. 예전에 그 다주택자 양도중과 제외할 때 또 촘촘하게 좀 했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좀 촘촘하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까지 만기 연장하겠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만약에 주택을 사고 이렇게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예하겠다. 그래서 갭 투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관련인데 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모든 주담대를 대폭 확대한다고 해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들도 좀 이렇게 좀 규제를 하겠다고 해요. 그 온라인 투자 여기로 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저께 11시 정도에 이제 올린 것 같아요. 뭐 핵심 내용은 어쨌든 대출 관련해서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겠다 해준다. 사업자 대출을 전면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다 다운을 받아놨고 그 우리 카페에다가도 자료를 좀 올려놨어요. 자료 원문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원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이죠. 지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거잖아요. 만기 연장. 그럼 만기가 안 된 애들은 또 상관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그러면 내가 일단 물건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다른 물건인지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겠죠.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주택이나 아니면 빌라라든가 요렇다면 또 문제가 좀 틀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만기 연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만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가 바로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 버리면 그 다음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급해지니까 그러면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요새 담보대출 받으면 거의 한 40년, 50년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다주택자이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다 그러면 만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대출인데 전면 검토한다고 해요. 사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도 임대사업자 또 기간이 남아있으면 또 유예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Q&A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보는 걸로. 재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뭐 여러 기관이 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저축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온투협회도 참석을 했네요. 신협, 농협 많이 좀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좀 많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노력을 했대요. 뭐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고 하죠. 정책 대출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대출을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를 확대해 나간다고 해요. 지금도 뭐 예외가 어떤 거가 있는지는 좀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다주택자가 소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대요. 다만 예외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는 이미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별첨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별도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예외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해요. 무주택자가 만약에 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면 그리고 허가일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 그 양도세 중과 배제 관련해서도 좀 뭐 갭투자 얘기가 있었죠. 무기적 갱신이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또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행을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4월 1일 날 발표를 해서 약 한 보름 정도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점검을 한다고 해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별도로 좀 이렇게 나왔어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들한테는 요 LTV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요거를 좀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좀 찾아봤죠.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협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회원사가 여러 회원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인데 최대 많이 21억까지 되고 연 7.9%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온투협 이쪽에서는 좀 많이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해줬던 것을 점검을 좀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자업자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다 한도 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Q&A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어떤 게 맞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인 개인 임대사업자의 세부 판단 기준은 매매사업자가 빠졌더라고요. 다주택자 예외 사유에 대한 심사 방법이 있고 그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인정되는 건지 그리고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제한이 되는지 법인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허용 범위와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보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지금 발표일 기후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년 뒤인 경우, 그러니까 28년 4월 1일인데 그럼 지금부터 2년 뒤잖아요. 이때까지도 허용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네요. 뭐 일단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적용 내에도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기 연장 예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그 만기 연장이
되는 경우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가 증거할 수 있는 서류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수 산정 시 예외 사유는 세제, 대출 규제 등 기존 다주택자 규제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상가를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한 것도 대상인지, 대출을 어떤 거로 이제 점검하는 건지 위반에 대한 점검 얘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해가지고 요새 그 주택 상승세가 좀 이제 다소 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기는 해요. 한국이 89%, 미국이 68%, 일본이 60%, 중국이 5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요거를 마련을 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대출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했던 담보 대출이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 아니면 만기가 지금 도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에 무주택자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좀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업자 대출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주택자인 개인 임대사업자의 세부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업하는 세법상 임대사업자라고 하네요.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를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세법상 임대사업자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판단한다.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주택자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세부 심사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가 좀 있어요. 만약에 매매계약이 기체결된 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놨잖아요. 이때 매매계약서가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대출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준공 후 미분양 난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의 대출이다.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확인을 받으면 대출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주면 그러면 또 그것도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속이나 채권 보존을 위한 경매 참가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경매가 들어가요. 채권 보존을 위한 경매 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예외로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문 이런 게 있거나 상속 등본 이런 게 있으면 또 괜찮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도 어쨌든 예외를 좀 둔다고 해요. 문화재 지역이거나 그 밖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게 여기 보시니까 몇 개가 이렇게 있네요. 인구 감소 지역을 이렇게 또 첨부 파일로 이렇게 해놨네요. 아까 상속하고 경매 같은 경우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증여받은 주택은 인정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증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중도금하고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해준다는 거죠. 법인 임대사업자 이야기가 나와요. 만기 연장 시 법인 차주가 자산 보유내역서 세무자료, 그 부동산 종합신고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또 해준다고 하네요. 법인 임대사업자 중에 홈스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예외로 해준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표일 해서 4월 1일 이전에 만약에 계약이 된 거면 그럼 무조건 다 해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4월 1일 이후 지나서 임대차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그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출을 그냥 연장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도 상관없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보완제도 요것 때문에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그죠? 그리고 4개월 이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시켜주겠다 이거죠. 이번에 그 다주택자 주택 나온 거와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 2년 동안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그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좀 유예한다. 그래서 길게는 27년 8월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지금이 26년이니까 그러면 만약 2년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27년 9월 1일까지는 연장해주고 이제 재심사를 또 통한다는 거죠. 한 2년까지도 또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길게는 28년 4월 21일까지 뭐 2차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주택자 그 중과 유예할 때 무주택자가 사는 거하고 거의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기 연장. 근데 만약에 전이면 그럼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권을 만약에 쓴다. 다 예외 인정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권이 행사가 되면 좀 가능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만기 연장 예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 방법이 있는데요. 늦은 시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늦은 시점으로. 자, 다주택자 보유주택수 산정 시 예외 사유자 세제, 대출 규제 등 기존 다주택자 규제에 적용이 되는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에 한정해서 좀 적용한다고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임대사업자가 비주택 임대사업 만약에 상가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한 주담대가 있다면 이것은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샀어요. 그거는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 이행 시점은 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 의무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다주택자여야겠죠. 그죠? 매도인이 다주택자여고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에 소재를 해야 되고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가 존재해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어쨌든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입 시기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권이 청구가 됐다면 그것까지 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대출 규제 위반을 이제 많이 이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개인 사업자 가계 대출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좀 점검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 그 개인 사업자 가계 대출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한 게 있더라면 요거는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발표한 자료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좀 촘촘하게 예외사항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 자체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대상이에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고 만기 연장에 관련된 거예요. 만기 연장. 그래서 만기 연장이 30년, 40년 남았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외 인정되는 사항이 있고 만약에 세입자가 있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좀 길게 이렇게 좀 예외되는 규정이 있더라. 이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거 내가 이 조건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내용은 또 보완이 되긴 할 건데요. 그 수도권의 투기과열 지구 내에 만약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만기가 돼버렸다.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자 대출도 담보대출이 있다면 좀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급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냥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조건 그 만기 연장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많이 불안해 하실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예외 사항이 그만큼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급하게 한번 설명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